영어 방송하는 언니도 토크 방송하는 삼촌도 아이블로그. 팟캐스트, 모바일, SNS 방송할 땐 모두 아이블로그로 통한다. 1분 만에 파일 업로드. 속 시원한 아이블로그가 무료래요. 지금 나만의 방송을 시작하세요. 쉽고 빠른 아이블로그. iblog.com. 그 다음에 농사를 왜 택했느냐는 얘기를 할게요. 예. 제가 평양에서 20세 때 예. 약종상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쳐서 평안남도가 실시하는 시험인데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예. 약종상 시험이란 건 뭐냐 그러면은 약제사는 약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약제사 면장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약품을 판매도 하고 조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업이 그 약제사고 약종상이라는 거는 조제는 할 수 없는 자격이에요. 약을 외국과이건 한약방식이네. 그렇지. 국내 제품이건 외국 거이건 어느 거든 약품을 팔 수는 있지만 조제는 안 되는 사람이 약종상이요. 그걸 일본 정치 때에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 한국 정치 때는 그 제도 없어졌어. 그래서 거기다가 시험을 쳐서 내가 합격을 한 사람이요. 83명이 시험 쳐서 2사람 합격했어. 그 중에 내가 들어갔어. 예. 그런데 가만히 형세를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약제사가 경영하는 약국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사고 팔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형세를 보니까 자칫하면 일본으로 증용당해서 끌려갈 것 같거든. 그렇게 해서 사장 보고는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없고 그냥 사면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들어갔어. 중국으로 들어가서 44년 12월까지 중국에 있었어요. 12월 들어서면서 중국에 나가 있는 이제 교회 선교사님이 저하고 가까이 아는 사이가 돼서 나보고 한국으로 나가래요. 일본 사람들이 곧 전쟁에 손들고 되니까 일본이 패망하도록 중국에 있는 거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좋지 않다. 이게 빨리 한국으로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서 약장사 관두자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 힘들어 시험 쳐서 합격된 거를 포기했어. 그리고 6.25 동란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또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한국서 유명한 함석헌 선생이라고 그런 선생인데 교회 배경을 가지지 않는 그런 기독교 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 들어가서 친구들 자기까지 친구 3사람에서 일본 들어가서 일본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국 나와서 이제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교회 바깥에서 이제 그 성경 강의를 하고 그러던 분인데 거기를 이제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사람으로서 가장 선한 생업은 농사다 이런 얘기야. 근데 농사지러 가려니까 내가 뭐 돈이 있어야 가지고 가지 돈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꾸가 그래도 농사지러 간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61년도에 이웃 아주머니 개돈 탄 거 50만 원을 빚을 내서 빌려가지고 그걸로 땅 2,000평을 사고 경기도 동두천 들판에 거기를 들어갔어요. 살다가 1년 지나니까 그
빌려간 돈을 내놔라. 나도 써야 되겠다.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땅을 팔고 돈을 내려내서 드리니까 어디로 옮겨갈 수 있는 노잣돈도 안 남아. 내가 그렇게 지낸 사람이요. 그런데요, 63년도에 나를 불쌍하다고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농사를 할 생각 있냐고 내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방법만 있으면 농사는 계속 하겠다. 그러면 어디 땅이 있는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경기도 양주에 마침 커다란 산 밑에 이렇게 벌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런 나무가 서 있고 농사 짓는 땅이 아닌 그런 벌판이 있는데 그걸 두드려 보니까 팔았다가 그래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땅이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자고 우리가 돈을 내서 사줄게 이렇게 농사지로 들어가라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제 나무를 자르고 뿌리를 뽑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제 맞아 농사지는 땅을 만든 거지. 그래서 거기서 전부 한 30년 살았나? 이렇게 살다가 제주로 온 거예요. 제주로 온 이유는 2000년 3월에 제주 출신 제주주 남원 예. 남원이라고 여기서 멀지 않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출신 젊은이가 찾아와서 무슨 이유로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저술한 책자를 보고 선생님께 한번 가서 뵙자 그러고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나는 제주도 남원에서 출생인데 제가 출생한 제주도는 무속신앙과 조상숭배에 젖어 있어가지고 예수 믿자 하나님 믿자 하면 다 싫어합니다. 제주도 자연불학 단위로 가만히 살펴보면 정신병 환자가 한 사람씩은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신병 환자가 한 사람씩 살고 있다는 말에 그만 내가 끌려들었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서둘러서 제주도 가자고. 제주도 가서 농사하다 바꿔지면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때부터 이사 준비를 해서 제주도로 왔어요. 근데요 독일 사람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세상 떠났습니다. 예. 그런데 1861년에 출생을 해서 1925년에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64세에 세상을 떠난 철학자인데요. 그분이 사람이 고기를 먹게 되면 순발력이 생긴다. 욕심이 생긴다. 이기적 인간으로 된다. 뇌기능은 내려간다. 영적 기능은 맥힌다. 이런 책자를 내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책자가 일본에서 발행한 책자인데요. 일본 철학자가 독일 가서 공부하고 그것을 이제 옮겨다가 일본 말로 이제 발행을 했는데 그걸 사서 보고 아하 일이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루돌프 슈타이너 그 철학자의 철학적 견해가 매우 훌륭한 견해다. 그것을 이제 한국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안고 이제 제주도로 이제 와서 제가 한국에서요 유기농 농사로서 유기농 농사라는 거 알죠? 친환경 농사라고요.
그 농약과 제초제 이런 거 안 쓰는 농사인데 예. 그것을 조직적으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조직을 해서 시작한 사람이요. 76년에 그런 조직체가 일본서 강사가 와서 그 강의를 듣고 조직을 해가지고 회장을 나보고 맡으라고 그래서 내가 14년간 회장을 맡아서 지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최초로 그런 이제 그 올바른 농사를 하자고 이제 그런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남기고 나는 물러앉고 이제 일이 그렇게 됐는데요. 제주 와서 우리 당근을 사서 잡숴봤고 또 설전도 하고 그랬다니까 이 얘기인데 맥반석 거름을 이제 그 맥반석이라는 게 돌가루입니다. 예. 그것으로 이제 거름을 해서 당근을 숨겼더니 당근이 기가 차게 맛이 좋아요. 맛이 좋다는 건 당도가 높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철학자 슈타이너가 권고하기는 사람이 당근을 많이 먹으래요. 또 어린애들도 많이 먹이래요, 당근을. 그러면 당근이 건강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좋대. 또 특히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거래요. 사람이 꼭 당근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가만 제주도 와서 들으니까 당근 재배할 때 제초제들을 써서 당근 재배하고 그렇죠. 이거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제초제의 독성 다이옥신이라는 독성이 당근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제주 구좌에 당근 그 재배한 고장이에요. 구좌가. 그런데 집집마다 다 제초제 쓰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 생각을 하는데 나는 볼 때에 반드시 제초제 독성 다이옥신이 당근에 나올 거다 이렇게 내가 감을 잡았어. 그렇게 해서 그 연락이 되는 그 젊은이들어 제초제를 써서 당근 농사를 지은 그 당근 나 좀 구해주라. 그랬더니 구해주어. 그래서 그것을 서울 시험소에 가서 부탁을 했더니 시험소에서 결과가 다이옥신 검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서 또 이거 봐라 하고서리 선전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좌의 당근 농사가 제초제를 많이 쓰지 않고 농사 짓는 걸로 지금 바꿔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감을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총 구좌의 농토 가운데 얼마나 지금 바꿔지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바꿔지고 있는 거는 확실하고 또 구좌 향당근 사업단 명품학 강력 사업단이라고 해서 이제 농민들이 조직을 하려다가 나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서는 그만 겁이 나서 손들었어. 못 하겠다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네. 어쨌거나 이제 구좌가 지금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바꿔지고.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죠. 예.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언제부터 그러니까 제초제하고 그 화학 비료를 쓰는 그런 농사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76년에 유기농으로 농업을 조직화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76년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때 그러면 뭐 이렇게 화학적인 이런 요소로 해서 농사를 많이 지었는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그 전에 그런 조직체가 생기기 전에요. 전에 농사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뭐 내가 돈이 없어서 허덕허덕한 사람이니까 그것도 양주에 땅을 사자는 것도 내 선배들이 사주어서 땅을 사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본 실적이 없어요. 한 76년에 조직이 되면서 나보고 회장을 맡으라 해서 그 14년간 이제 회장을 맡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방향에 많이 알게 돼 있죠. 예, 그 방향으로 많이 유기농업. 예. 저 사람이 정농의 회장이 된다 이래가지고 많이 알게 돼 있죠. 그러면 선생님은 자본이 없는 상황인데 농업을 고집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왜냐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농토를 버리고 도시에 와서 날품팔이 뭐 노동자가 되거나 도시로 많이 몰려들었는데 반대로 예. 그 이유는 성경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사람으로서 가장 선한 생업은 농사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농사 강의가 아니고 성경 강의인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 이제 껴묻혀서 농사가 이런 거다 하고서 사람으로서 가장 선한 생업은 농사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돈도 없는 녀석이 이제부터 농사다 이렇게 된 거야. 선한 사람 되어갔다는 거지. 그러면 정농회는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유기농 정농회는요 일본서 이제 일본에 애농회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애자 애농회. 그 이제 그 애농회를 조직하는 거고 가르치고 하는 분이 이제 기독교요 이제 선생인데 그분이 그렇게 나서서 그럴 운동을 일본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 나와서 강연을 2차례 했어요. 그래서 그 강연을 들으니까 이 농사는 반드시 유기농으로 바꿔야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감이 잡혀져서 그래서 그 선생님 강연을 듣고 76년 정월 23일에 한국의 정농회라고 하는 조직체가 생겨났어요. 그게 조직체 생기면서 날더러 회장을 맡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맡아가지고 씨름을 한 거지. 그런 거죠.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요. 한국 농업 정책이 증산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맞아요. 증산. 네, 맞는 말씀. 그런데 증산은 놔두고 정농이라고 올바른 농사를 짓자고 이제 떠들어대니까 형사들이 그 다음에 뒤따라다녔어요. 이놈들 증산운동에 반대하는 놈들이라고. 안정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싫으니까 졌다운 놈들이 져가지고 정농이라고 간판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서 이렇게 해서 오해도 많이 샀지.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도 두드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농사를 화학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다고 하는 걸로 알게 되니까 우리를 뭐 잡아 가둔다든지 뭐 가서 두드려 팬다든지 그런 일은 우리가 당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정농회에서 조직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이면서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였었겠네요. 관심 정도가 아니고 농사하는 사람들. 농사하는 분들. 농사하는 진짜 사람들이, 농민들. 예, 농민들이 회원이 된 거지.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농법을 보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하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적 농사가 아니고 그 소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법이라고 그래서 농산물이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쪽 농사를 하자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은 정말 핵가적화되고
음식이 농산물이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좀 작게 먹더라도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려고 하잖아요. 요즘의 세태가. 근데 이제 실제 농민들을 보자면 아까 구자에 있는 농민들이 아유 나 못하겠다고 한 것처럼 실제 농민들이 유기농 농사를 짓고 하는 데 있어서는 관행보다는 좀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유기농 농업을 평생을 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유기농 농사를 짓고 하는 게 뭐 제초제를 뿌리고 하는 이제 지금 일반 이제 구자의 당근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내가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운 그 교육의 내용이, 그 강연의 내용이 농사를 하지만은 그 농산물 자체가 인간에게 건강에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강사들을 통해서 배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학비료로 쓴다든지 농약 제초제를 쓴다든지 이렇게 된 것은 그건 농사가 아니다. 몸에 해로운 네. 걸 하는 농사가 아니다. 사람 낳는 문서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그것은 배제하게 되고 힘이 들더라도 네, 제초제를 네. 안 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운동이 한국에서는 최초로 정농회라고 하는 간판을 가지고 76년 정월에 설립이 됐다고 하는 그렇게 알면 돼요. 예. 지금은 되게 유기농이나 친환경이 좀 굉장히 이제 시장이 커졌거든요. 그렇죠. 예, 시장이 많이 커졌는데, 근데 실제 지역에서 보면 뭐 젊은 사람들은 관심을 또 가지고 정부에서도 시책을 많이 또 하긴 하는데, 실제 이 농업 현장이나 마을에 가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은 되게 소수이거나 아예 없거나 또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외톨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왜냐면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선생님도 이 지역에 있는 농토는 어떻게 보면 유기농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초제라든지 아니면 뭐 화학비료라든지 쓰지 않은 농토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마을에 같이 제초제 화학비료만 아니라 예. 축산 퇴비도 이용을 안 하는 그런 농장이에요. 예. 축산 퇴비는 왜 이용하지 말자고 그러느냐. 이거 보시오. 축산 예. 소도 없고 돼지도 없고 닭도 없어 축산 안 해요. 그러면 퇴비도 이용을 안 한다고? 축산 퇴비를 이용하면 질소질이 많은 농산물이 나와요. 그것은 해롭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도 이런 문제, 이런 과제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요. 예. 힘이 있는 대로, 방법이 있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축산 퇴비를 이용하지 않는 농산물을 구원하시라고. 또 소비층에서 축산 퇴비를 이용하지 않는 농산물, 화학비료, 제초제를 이용하지 않는 농산물을 어떻게 구해서 먹느냐. 이런 조직적으로 그 운동을 전개하시라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돕는 일이요, 제주도를 돕는 일이요. 그러면 그런 농산물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국내에서 생산자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내에서 생산자가 없으면 누군가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런 농법을 하도록 지원을 해야 돼.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관계가 아니고 생산자 소비자가 밀접한 형제지간이다, 친구지간이다 이렇게 조직적인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시라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당근을 이제 쓰는데 이제 재생용 당근이 아니고 일반 관행 당근인데 우리는
소비자 단체인데, 소비자 모임인데, 제초제를 안 쓰고, 그리고 화학비료를 안 쓴 당근을 납품받고 싶다. 그리고 그 대신 관행으로 농사 짓는 것보다 가격은 좋게 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당근은 1년에 뭐 한 500박스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하면 그분도 자기 몸을 해하지 않고 당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형제가 되는 부분이 되려면 가까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농업의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중간에 유통.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 서로 저 친구의 마음은 이러이러하다. 예. 저 친구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졌다. 예.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나? 어? 내가 무슨 방법으로 돕느냐? 뭐 이런 그런 관계로 소비자 생산자의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지금 요새 돌아가는 문서대로 그저 당근이 시장에 나오면 사다 먹으면 되지 하는 그런 쪽으로 말고 생산자가 있으면 소비자도 있게 마련이니까 그렇죠. 예. 소비자는 숫자가 많고 생산자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양성적인 생산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골라서 예,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형님은 형님에게 예, 아저씨는 아저씨에게 예. 우리가 도움이 예? 해드렸으면 좋은데 어떤 식의 방법을 요구하느냐 어떻게 도우면 좋겠느냐 돈을 요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이 필요한가. 농토를 요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뭘 요구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 생산자 못지않게 소비층에서도 거기다가 성의를 가지고 네? 가만 앉아서 해가지고 오면 먹지 않은 식으로 말고 안 되는 거죠. 성의를 가지고 그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같이 그렇게 뭉쳐서 나가자 그 말이.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 그게 요새 이야기하는 CSA라고 공동체 지원 농업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은 그 농사 짓는데 필요한 아니면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필요한 그 돈을 보전을 받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그래서 그게 교류가 되는. 그런데 이제 이 얘기 나왔으니까 예. 얘기를 더 합시다마는 예. 농산물 중에서 가장 요긴한 것이 당근입니다. 예. 주스로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쌀보다 더 앞서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농산물이 당근이에요. 당근을 먹음으로 해서 사람이 뇌기능이 올라간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되는 채소가 당근이고 또 당근은 주의해야 될 것이 아무렇게 재배한 당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생산된 당근이래야 그 효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당근은 파종하면요 그 땅바닥에 있는 걸 다 집어먹는데 흡수한다고. 남겨놓지 않고 집어먹는 건다는 거야. 미나지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건데 소비층에서 그런 걸 모르고 산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소비층에서 원하는 당근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거냐. 내가 경험한 대로는 맥반석을 거름으로 사용해서 당근 농사를 지으니까 당근이 당도가 쏙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좋은 건 없잖아. 또 맥반석이라는 건 돌가루니까 깨끗하고 안 그래요? 이런 농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산자 소비층에서 생산자에게 알려주고 맞아요. 그쪽에서 생산된 당근을 이쪽에서 모조리 인수해서 먹어주고 그 농민에게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조직적으로 움직여 나가면 될 거라고 말이에요. 맞는 말씀. 제가 제주생명 당근을 먹고 이제 조금 이제 놀란 부분이
작년에 당근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응? 작년에 태풍 때문에 당근값이 네, 올라갔다고. 폭등을 했거든요. 네, 네. 엄청 올라갔는데 제주생명농업은 가격이 늘 일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정하고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예, 그거는 내가 여기 와서 농사를 임하던 땅을 준비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재단법인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체는 이거는 내 재산이 아니다 그 말이요. 어? 사회재산이요. 국가재산이라고. 그런데 당근 농사를 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으로 당근 농사를 지은데 어떻게 하면은 소비층에 좋은 당근이 나오느냐. 그렇게 해서 맥반석을 이제 붙잡은 거예요. 맥반석. 맥반석을 이용해 보니까 당도가 높아지거든. 여기 손님들이 여기 들려야 되면 당근즙을 짜서 갖다 저 드리면요. 먹어봤습니다. 예. 너무 맛있고. 이거 꿀 타서 줍니까 하는 그러니까. 정도로 당도가 높아지니까 그 이상 더 좋은 거 없지 않아. 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퇴비나 이런 거를 쓰지 않는 거름을 이제 태가자고 하는 것이 돌가루를 태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얘기예요. 축산 퇴비를 이용하자고 그러면 이 주변에도 많아요. 축산 퇴비. 그러니까 얻어올 때가 많다고. 맞아요. 예. 그래도 안 한다. 그만큼 우리는 사람에게 모아서 이로운 방향으로 농사를 지어서 소비자에게 나눠주자. 이렇게 된 거고. 아, 재단법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농업이다, 개인이 농사를 짓고 하는 거다 보면 가격이 높을 때면 뭐 가격을 높이 받아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재단법인이고 또 이 좋은 농산물을 많은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공급을 하자는 의미에서 어쨌든